우리 아이, 내 애가 아닐 수도 있어. 남편의 이 말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야 깨달았죠. 9년 전 단 한 번의 밤이 이렇게 모든 걸 망쳐놓을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잘못된 선택이 그녀의 남편, 아이, 그리고 심지어 자신까지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저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죄책감과 속죄로 살아가게 될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의 기록입니다. 저는 평범한 아내였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9년 전 한 번의 외도가 제 모든 것을 뒤틀어버렸어요. 그날은 우연처럼 시작됐어요. 저는 수채화 그리기 동호회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여유 있는 인상이었고 말수가 적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동호회원들과 함께 스케치 나들이를 나갔을 때 그와 우연히 짝이 되어 그림을 그렸는데 저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관심을 은근히 기다리게 됐고 어느새 그림보다 그를 보러 동호회에 나가는 날들이 많아졌죠. 계속된 만남 속에 마침내 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모인 자리였고 분위기는 유쾌했어요. 술이 돌고 대화가 오가던 중 어느새 하나둘 자리를 떴고 마지막까지 남은 건 그와 저뿐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이상하게 묘했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요즘 많이 기다려졌어요. 저도 모르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고 그날 처음으로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을 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는 끝났지만 마음은 식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어느새 그와 저만 남아 있었죠. 마지막 잔을 앞에 두고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벼운 농담 하나 없이도 어쩐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의 눈동자에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그는 조심스레 제 잔을 채워주며 물었죠. 조금만 더 걷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간격으로 밤거리를 걸었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비추는 골목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죠. 서로의 손등이 몇 번이고 스치다 결국 그는 살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감싸 쥐었고 그 순간 제 안의 도덕과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우리는 말없이 한 숙박업소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고 누구도 먼저 가자고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마치 그곳이 우리를 끌어당기기라도 하듯이요. 프런트에서 무표정한 직원이 길을 건네줄 때 제 심장은 제 목소리를 삼킬 만큼 뛰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지만 그 긴장된 공기 속에서 우리의 숨결만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조용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온 희미한 불빛에 그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고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다가왔어요. 말없이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죠.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손끝으로 제 뺨을 어루만지던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는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는 묻지도 않았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워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입술이 닿았을 땐 이미 늦었죠.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어느새 제 손이 그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고 그는 제 코트의 단추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내렸어요. 욕망과 외로움, 그 무엇도 분간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잠식되어 갔습니다. 피부가 닿을 때마다, 숨이 섞일 때마다 그는 제 안에 숨어있던 허전함과 갈증을 부드럽게 채워나갔어요. 거짓말처럼 따뜻했고 죄책감은 숨을 죽인 채 저 멀리 사라졌어요. 그 밤, 저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여자였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품에 안겨 스스로를 잊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았던 밤. 하지만 그 위안은 너무 달콤해서 너무 뜨거워서 결국엔 제 인생을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낮엔 아이처럼 웃고 밤엔 연인처럼 사랑했죠. 그와의 만남은 숨겨야 할 짜릿함을 넘어 일상의 도피처가 되었어요. 하지만 3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불륜관계에서 언제나 조심했기에 아이는 남편의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를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더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죄는 묻어두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매일 용서를 구했고 남편의 믿음에 보답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9년이 흐른 어느 봄날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담임 선생님으로 소개된 사람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했죠. 저는 눈을 돌렸고 마음을 다잡으며 지나간 일이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았어요. 아이의 학업 문제로 상담이 필요했고 결국 그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잘 지냈어요? 저는 피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분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했고 훨씬 더 깊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불완전했던 감정을 다시 꺼내들었고 이미 죄악으로 물든 관계는 빠르게 불붙은 나뭇가지처럼 타올랐어요. 예전엔 호기심이었다면 이번엔 절박함이었고 외로움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이었어요. 아이의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만남은 곧 습관처럼 변했고 커피 한 잔이, 짧은 통화가, 교실 뒷문에서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가 우리 사이의 암호가 되어버렸죠. 매번 학교를 다녀온 후 저는 스스로를 혐오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빛에서 죄책감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고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저를 꾸짖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를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 제가 더 이상 멈출 줄을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조용했고 나긋나긋했으며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품었어요. 그게 오히려 저를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간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없이 저 대신 아이의 참관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아침 그는 핸드폰도 지갑도 조용히 챙기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닫았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아니,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고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식사도 하지 않고 아이와 짧게 인사한 후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죠. 그 며칠 후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매일같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불안에 시달리며 밤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밤 남편은 아이가 잠든 후 거실로 나왔어요. 그의 손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묵직하게 걸어와 테이블 위에 그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 아이 내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은 짧았지만 천둥처럼 머릿속을 쳤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고 안에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어요. 명확했죠. 친자 불일치.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엔 분노보다도 더 깊은 절망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이 지켜오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난 사람처럼 그는 숨조차 거치게 쉬며 말했어요. 너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대체 너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나랑 살아온 거야? 저는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어요. 9년 전이었어. 당신 출장 갔을 때 나 취미로 다니던 수채화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 처음엔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 사람과 단둘이 남게 됐고 우린 함께 밤을 보냈어. 남편은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숨기고 싶었던 지난날의 더러움이 그 순간엔 오히려 쏟아내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 석 달 정도 그 사람을 계속 만났어. 근데 그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됐고 나는 피임을 했으니까 당신 아이인 줄로만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과 정리했어. 정말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저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그 사람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으로 나타났을 때 나 처음엔 피하려고 했어. 진심이야.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감정이 생겼고 나도 모르게 다시.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제게 등을 보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냉정해서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그걸로 끝이야. 당신한테 다 말했어. 이제 정말 다 정리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제 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 끝났어.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 아이는 나랑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너는 그마저도 거짓이었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집에 있어도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곧 그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 줄의 말도 없이 남편은 분노 속에 저와 담임 선생님의 관계를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 남자는 교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웃과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결국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매일같이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더라면,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갔더라면 지금쯤 나는 평범한 아내로 엄마로 살고 있었겠죠. 아이의 얼굴, 남편의 따뜻했던 눈빛, 그 모든 게 매일 밤 제 꿈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평생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갈 테니까요.
황혼의 비밀 연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때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의 유혹을 꼭 이겨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